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태풍 콩레이가 제주도에 바짝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경남 통영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있는 제주도의 상황이 걱정입니다. 서귀포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유승용 기자,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포구 쪽에는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지만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제가 건물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바람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구 앞바다에는 최대 7m가 넘는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면서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오늘 새벽 5시쯤 제주 동부 지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육상과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하루 제주시 권입동 지점에는 31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폭우로 도로와 주택, 상가 등이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50여 건의 배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도로와 주택 우수관에서 빗물 역류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위 맨홀 뚜껑이 열린 채 빗물이 솟구치거나 지하로 빠져나가지 못한 호수가 집 안으로 역류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등에선 전선이 끊어져 한때 천여 가구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간판이 날아가거나 신호등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어제 오후 6시 이후 모든 항공편 운항이 결항됐습니다. 제주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오늘까지 모두 통제될 예정입니다. 비 피해, 바람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태풍은 제주를 지나 직접 남해안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류성호 기자,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수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수 국동항입니다. 조금 전 제주 중계차가 있는 법한포구에서 약 20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바람이 점차 강해져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남해서부 전 해상과 서해남부 먼 바다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목포와 여수 등 전남 연안 5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여수와 광양 등지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확철에 불어닥친 태풍에 특히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벼와 사과의 수확률이 20%대에 머물러 벼 쓰러짐과 낙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에서는 2년 전 이맘때쯤 태풍 차바로 17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 충장축제와 광양 숯불구이 축제 등 가을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여수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여서 전남 지역은 오늘 새벽과 오전이 고비가 되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태풍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태풍 콩레이는 오늘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할 예정인데요.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진석 기자, 경남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경남 마산항은 비가 서서히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는 것을 보면 태풍 콩레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비바람은 거세지고 파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전 11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경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주의보는 오전 1시를 기해 경남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비 양은 지리산이 140.5mm로 가장 많고 남해군 127.5, 함양과 산청에서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에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풍도 예상되는데요. 통영 매물도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7m를 기록하는 등 남해안과 내륙 지역에서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일찌감치 어선 16,000여 척은 피항했습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의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결항도 예상됩니다.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진주 난강 유등축제 등 각종 축제가 취소되거나 휴장했고 지리산 국립공원은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대는 특히 만조 시각이 오늘 아침 6시 44분으로 태풍 근접 시기와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산항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태풍 콩레이는 통영에 상륙한 뒤 부산을 관통한다고 하죠. 부산 지역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을 텐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이준석 기자, 부산에도 비가 내리고 있겠죠? 네, 부산에는 새벽 1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도 가늘어졌다 굵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고 때때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고 250mm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부산을 거쳐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콩레이는 2년 전 부산에서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밤사이 부산 기장에서는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태풍 피해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모든 선박 입출항이 통제됐고 하역 작업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어제 하루 부산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 4편이 결항한 데 이어 오늘은 15편 모두 결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파도 피해나 해일 우려가 높은 해운대 지역 해안가나 저지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방파제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그럼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현재 태풍의 위치와 진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캐스터 전해주시죠. 태풍 콩레이는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새벽 제주도 부근을 지나 오전 11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하겠고 정오 무렵 부산과 울산을 통과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는데요. 오늘 오후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강수 예상도 보시면 강한 비구름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지나 이 동해안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제주도는 오늘 아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오늘 오전, 동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태풍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상, 서해 남부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호남과 경남, 울산, 부산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태풍특보도 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도 비상태세에 돌입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결합니다. 김채린 기자, 전국적인 태풍 피해 상황을 거기에서 집계하고 있죠.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네, 태풍 콩레이가 점차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가장 근접해 있는 제주 지역에서 정전과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기준으로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등에서 모두 1,148가구가 비바람에 정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간 정전까지 포함된 수치인데요. 이 가운데 40% 정도만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주택 18동과 상가 공장 12동 등 제주도 내 건물 30곳 정도가 한때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한 도로가 일시적으로 침수되면서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119 대원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태풍의 뱃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제주와 완도, 목포와 흑산도 등을 오가는 신계 항로 여객선 103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 등 14개 공항에서 항공기 364편이 결항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어제 저녁 6시부터 모든 항공편이 끊겼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오늘 오전 11시 이후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비로 지리산 국립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공원, 316개 탐방로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경남 남해안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안가에선 특히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폭우에다 해일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를 덮칩니다.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서더니 해안가 상가 일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2012년 태풍 산바가 경남 창원에 상륙하면서 발생한 해일 피해입니다. 현재 태풍 콩레이의 상륙 예상 지점은 경남 통영. 하지만 앞으로 상륙 장소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주변 남해안 일대는 어디든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연안에 접근하게 되면은 강한 바람에서 물이 쌓이게 되고 그다음 저기압 때문에도 물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높은 파도가 치면서 물이 이제 범람하는 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바닷물 수위가 상승하는 만조 시각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만조 시각은 서귀포가 아침 7시 28분, 여수에서 부산까지는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태풍이 오늘 정오 무렵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만조 때와 겹치지는 않지만 아직 안심해선 안 됩니다. 이번 태풍은 먼저 내륙 지역에 폭우를 뿌린 뒤 중심부가 접근해 해일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해안가에 폭우가 쏟아진 뒤 태풍에 의한 해일까지 밀려들면 빗물이 바다로 빠지지 못해 해안가 침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년 전 태풍 차바 때 울산에서 난 물난리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차량을 지하 주차장 대신 높은 곳으로 옮겨 세워두고 위험한 물건은 미리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침수 시 감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신주 등을 만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강한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대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유리창에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창틀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2014년 태풍 나크리가 몰아쳤던 제주도. 초속 30m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통째로 깨져나가고 테이프를 붙여둔 상가 유리창도 산산조각났습니다. 신문이나 테이프를 붙여도 강한 바람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두께 16mm짜리 일반 창문, 초속 50m 강풍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창문에서 유리와 창틀을 연결하는 실리콘을 제거해봤더니 초속 40m 바람에도 깨집니다. 헐거워진 창틀에서 유리가 흔들리다 깨진 겁니다.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떨림이 강해져서 태풍 발생 시에 파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테이프로 고정하면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잠금 장치가 있는 창문은 잠그는 게 좋습니다. 유리에 보호 필름을 붙이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줄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강풍 행동 요령에서 테이프 부착법을 삭제하고 창틀 고정과 보호 필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을 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리한 행동을 피하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폭우가 내릴 때 행동 요령을 임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침수 피해도 걱정입니다. 만약 집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태풍이 북상할 때 갑자기 정전이 되고 통신마저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손전등이나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전이나 통신 두절 대비 요령을 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해로 북상해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의 경우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 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도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돼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죠. 차량 운행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도로 위에서 물이 차오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가 2시간 넘게 계속되면 하수구가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된다면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에어컨을 켜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웅덩이를 빠져나왔다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침수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 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침수 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지역의 상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풍이 바짝 접근한 제주도로 가봅니다. 유승용 기자,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서귀포시 지역은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지만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 때문에 건물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바람이 거세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구 앞바다에는 최대 7m 높이의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오늘 새벽 5시쯤 제주 동부 지역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육상가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하루 제주시 건입동 지점에는 31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폭우로 도로와 주택, 상가 등이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50여 건의 배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도로와 주택 우수관에서 빗물 역류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위 맨홀 뚜껑이 열린 채 빗물이 솟구치거나 지하로 빠져나가지 못한 호수가 집 안으로 역류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등에선 전선이 끊어져 한때 천여 가구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간판이 날아가거나 신호등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어제 오후 6시 이후 모든 항공편 운항이 결항됐습니다. 제주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오늘까지 모두 통제될 예정입니다. 비 피해, 바람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남해안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유성우 기자, 그곳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겠죠? 네, 새벽이 되면서 비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이 강해지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은 모든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서해남부 먼바다엔 태풍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목포와 여수 등 전남 연안 55개 항로에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여수와 광양 등지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확철에 불어닥친 태풍에 특히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벼와 사과의 수확률이 20%대에 머물러 벼 쓰러짐과 낙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에서는 2년 전 이맘때 분 태풍 차바로 17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 충장축제와 광양 숯불구이 축제 등 가을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황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여수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여 전남 지역은 오늘 새벽과 오전이 고비가 되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태풍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콩레이는 오늘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진석 기자, 경남 상황은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경남 마산항도 비가 서서히 많이 내리는 가운데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는 것을 보면 태풍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비바람은 거세지고 파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전 11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경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주의보는 오전 1시를 기해 경남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비 양은 지리산이 140.5mm로 가장 많고 남해군 127.5, 함양과 산청에서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에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풍도 예상되는데요. 통영 매물도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7m를 기록하는 등 남해안과 내륙 지역에서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일찌감치 어선 16,000여 척은 피항했습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에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결항도 예상됩니다.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진주 남강 유등축제 등 각종 축제가 취소되거나 휴장했고 지리산 국립공원은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대는 특히 만조 시각이 오늘 아침 6시 44분으로 태풍 근접 시기와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산항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태풍이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산 지역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부산으로 가봅니다. 이준석 기자, 부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부산에는 새벽 1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도 가늘어졌다 굵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고 때때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간당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고 250mm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부산을 거쳐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콩레이는 2년 전 부산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밤사이 부산 기장에서는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태풍 피해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모든 선박 입출항이 통제됐고 하역 작업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어제 하루 부산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 4편이 결항한 데 이어 오늘은 15편 모두 결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파도 피해나 해일 우려가 높은 해운대 지역 해안가나 저지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방파제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다시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태풍의 위치와 진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캐스터 전해주시죠.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향해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새벽 제주도 부근을 지나 오전 11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하겠고요. 정오 무렵 부산과 울산을 통과한 뒤 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는데요. 태풍은 우리나라를 지나는 동안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이 충남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태풍특보도 계속해서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상, 서해 남부해상에는 태풍경보가, 호남과 경남, 울산, 부산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는 100에서 200, 제주 산지는 300mm 이상이 되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서는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남부 내륙은 80에서 150, 중부지방은 30에서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는데요. 남해상에서 최고 10m까지 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이 태풍 해일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후까지 내리다가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상륙합니다. 주말이지만 외출을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